각종 분쟁을 중재한 경험이 있는 이탈리아 주교회의 의장 마테오 주피 추기경이 지난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언급한 비밀 평화 임무 수행을 위해서였는데 조만간 러시아도 방문할 예정이어서 양국 간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이슬람 신도인 나라에서 사제의 꿈을 키운 두 청년이 있습니다. 수원 가톨릭대학교에서 사제 수업을 받는 방글라데시 신학생들의 사연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에 천령 성체의 기쁨을 맛본 어린이들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토요일은 36번째 60 민주항쟁 기념일이었습니다. 범국민적 민주화운동의 법정 기념일로 민주항쟁의 중심지였던 서울 명동 대성당에서 열린 기념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월요일 CPBC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갈수록 교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댐이 붕괴돼 주민 수만 명이 홍수 위험에 처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화 특사 마테오 주피 추기경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바티칸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 종식을 위한 교황청의 중재가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맹현균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주교회의 의장 마테오 주피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화 특사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교황이 언급한 비밀 평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주피 추기경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교황의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만남 직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냉소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휴전과 분쟁의 동결이 평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분쟁을 끝내기 위한 어떠한 협상도 우크라이나 조건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고립과 압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럼에도 교황청은 중재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주피 추기경은 조만간 러시아 방문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나라의 국가적 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중재 시도는 우크라이나 아동들의 귀환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탄을 주고받는 것보다 이견이 있더라도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전쟁 중단을 이끌려는 것입니다. 특히 주피 추기경은 과테말라와 모잠비크 내전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중재하는 데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스페인 테러리스트 협상에도 관여했으며 부룬디에서 휴전협상위원회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Con un pensiero grato per quanti venendo dall'Ucraina e dalla Russia e da altri paesi di guerra hanno deciso di non essere nemici, ma di vivere da fratelli. Il vostro esempio possa suscitare propositi di pace in tutti, anche in coloro che hanno l'impossibilità politiche. 교황청 외교의 힘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 신자인 방글라데시. 천주교 신자는 전체 인구의 1%가 안 되지만 신앙의 뿌리는 깊고 단단합니다. 다만 사제가 부족하다 보니 사제 양성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방글라데시 신학생 2명이 수원 가톨릭대에서 사제 수업이 한창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방글라데시 신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교정을 거니는 신학생들 사이로 방글라데시 신학생 롱디 데니쉬와 칠한 우루반이 보입니다. 두 신학생은 2년 전 한국에 들어와 한국어를 공부하고 지난해부터 수원 가톨릭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심오한 신학과 철학을 외국어로 공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렵습니다. 가끔 수업 들을 때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내용들을 이렇게 오면 이해하는 거 조금 어렵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무슬림인 나라. 1994년생 동갑내기인 두 신학생은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 유아 세례를 받고 소신학교를 거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할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신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을 따라 성당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꾸준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부님들의 모습을 보고 저도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방글라데시엔 16세기에 천주교가 전래됐지만 사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한국 유학을 온 건 수원 가톨릭대가 방글라데시 마이맨싱 교구에 사제 양성을 돕겠다는 뜻을 전한 데 따른 것입니다. 두 신학생의 학비는 안중근 바보장학회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빡빡한 신학교 생활, 공부도 기도도 일상생활도 모두 한국어로 하지만 둘이 있을 때만큼은 모국어인 벵갈어로 기도를 바칩니다. তার নামে আমিন। প্রভুর প্রার্থনা, হে আমাদের স্বর্গস্থ আমাদের দৈনিক অন্ন আমাদেরকে দাও এবং আমরা যেমন অপরাধীকে ক্ষমা করি তেমনি তুমি আমাদের অপরাধ ক্ষমা করো আমাদের দৈনিক অন্ন আমাদেরকে দাও এবং আমরা যেমন অপরাধীকে ক্ষমা করি 두 신학생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물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이 열매를 맺는다. 나는 너의 손에 새겼다라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하느님은 저랑 항상 계시고 언제든지 물어보면 하느님은 저에게 도와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한국 생활 3년 차. 입맛이 다른 두 신학생을 사로잡은 한국 음식은 바로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은 이렇게 서서 먹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김치랑 같이 먹는 거. 삼겹살이랑 같이 소주 한 잔 마시는 롱디 데니쉬와 치라누르바는 2026년 부제품을 받을 때까지 한국에서 공부합니다. 2027년엔 고국에서 꿈에도 그리던 사제가 될 예정입니다. 두 신학생은 어떤 사제가 되길 꿈꾸고 있을까? 본당에 일할 때 신자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들을 듣고 이런 사제가 사목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신학생들께 가르쳐 주는 거. 교수 그 신부 생각도 갖고 계세요? 네. 수원 가톨릭대 총장 박찬호 신부는 방글라데시 신학생 양성이 방글라데시 복음화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맡은 바 소임 이들을 잘 양성을 해서 다시 고국에 돌아가서 가톨릭 교회의 그 방글라데시의 교회가 더 이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르반과 데네시 화이팅! CPBC 김혜영입니다. 교회의 미래인 어린이들,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성혈 대축일을 맞이한 어린이들의 천년 성체 현장에 윤재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비 넥타이를 메고 머리에 화관을 쓴 남녀 어린이들이 제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한 달간의 첫 영성체 교리 교육을 마친 46명의 어린이들입니다. 미사가 시작되자 설렘과 떨림은 어느새 주님 영광을 목소리 높여 노래하는 기쁨으로 바뀝니다. 첫 영성체에 앞서 드리는 하느님과의 약속. 사제가 성체를 높이 들어올리자 깊은 절로 흠숭과 감사를 드립니다. 마침내 손꼽아 기다려온 첫 영성체. 성찬례를 집전한 이재원 신부는 어린이들이 하느님 사랑을 느끼며 언제나 기쁨의 삶을 살기를 희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 안에 살게 되셨다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더 큰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이 우리 친구들에게 더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에게는 성가정의 소명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 요셉과 성모님이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예수님을 하느님 안에서 아끼고 품어주며 소중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부모님들 역시 아이들을 지속적인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영성체의 기쁨을 누린 어린이들의 소감은 순수하고 소박하기 그지없습니다. 주님의 피와 몸을 모셔서 정말 뿌듯했고요. 지금까지 예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드린 것
것처럼 계속 지금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어요. 예수님의 모험을 받아 모신다는 게 너무 기뻤고 자리에 돌아와서 천년성체를 무사히 끝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느님께 기도를 바쳤어요. 부모들은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 그저 대견할 따름입니다. 5주 동안 이제 뭐 성경 필사도 하고 기도문도 외우고 이렇게 매일 미사에 참여하면서 참 힘들었을 텐데 내색 없이 힘든 과정을 마치고 영성체를 즐거이 하는 모습, 기꺼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첫 영성체를 서로 축하하며 46명의 어린이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기도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하느님 은총의 선물이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지난 토요일은 36번째 60 민주항쟁 기념일이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민주항쟁의 중심지였던 서울 명동 대성당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남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도화선으로 시민들은 군사독재에 항거했습니다. 거리에서 독재 타도, 호원 철폐를 외쳤던 시민들은 경찰에 쫓겨 명동 대성당으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사제와 수도자들은 앞장서 시민들을 지켰고 신자들은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기도했습니다. 6월 민주항동의 중심이 된 명동 대성당에서 36년 만에 처음으로 60 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민주로 함께 걸어온 길, 다시 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민주항쟁의 산 증인들이 참석해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시위대를 지키기 위해 직접 스크럼을 짜고 경찰들을 막아주신 신부님, 수녀님들, 학교 창문 너머로 언니 오빠 힘내세요 메모와 함께 도시락을 던져주었던 개성여고 학생들, 우리보다 우리 뒤를 이어 살아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시대는 찬란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개성고 학생은 36년 전 자신과 같은 또래였던 이들에게 고마움을 담아 쓴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국민은 저희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기는 세상에서 살기를 바랐으리라 생각합니다. 36년 전 시민과 청년이 꿈꾸었던 세상, 그리고 오늘 우리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 스님은 화해와 용서, 치유와 통합으로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의 증진을 함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CPBC 소년소녀 합창단의 선창으로 참석자들은 6월 민주항쟁을 상징하는 민중가요, 광야에서를 함께 재창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해온 행정안전부는 이번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기념식을 주관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의 후원단체로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007년 60 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정부가 기념식에 불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CPBC 남창호입니다. 어제 전주교구 화산동 본당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인 131명이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어려웠음에도 레지오 마리의 단원들이 중심이 돼 꾸준히 예비신자 교리반으로 인도한 결과라고 합니다. 오늘 CPBC 뉴스는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 주례로 봉헌된 화산동 본당 견진성사 장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